겨울의 한기가 유리창에 서리를 그리는 새벽. 24시간 편의점의 형광등만이 고요한 거리를 밝히고 있었다. 시계 바늘이 2시 55분을 가리킬 무렵 24살 대학생 강민우는 카운터 뒤에서 졸음을 참으며 재고 정리 목록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3학년 2학기 등록금과 생활비를 벌기 위해 시작한 야간 알바는 어느덧 8개월째 접어들고 있었다. 처음에는 낯설고 무서웠던 새벽 시간도 이제는 익숙해졌다. 가끔 술에 취한 손님들이 시비를 걸거나 노숙인들이 따뜻한 곳을 찾아 배회하는 것만 조심하면 그럭저럭 할 만한 일이었다. 민우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려는 순간 자동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시계를 보니 정확히 3시였다. 그리고 그 시간이 되면 항상 나타나는 그분이 오늘도 어김없이 들어서고 있었다. 이른이 훌쩍 넘어 보이는 할머니였다. 회색 머리를 단정하게 뒤로 넘기고 깨끗하게 다려진 베이지색 코트를 입은 모습이 어딘가 품이 있어 보였다. 주름진 얼굴에는 늘 온화한 미소가 걸려 있었고 등은 약간 굽었지만 걸음걸이는 생각보다 단단했다. 어서 오세요. 민우가 습관적으로 인사를 건넸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매번 똑같은 동선을 따라 움직였다. 먼저 음료 코너로 가서 바나나 맛 우유 1개를 집었다. 그 다음은 과자 코너였다. 초코파이 한 봉지를 들고 마지막으로 삼각김밥 코너에서 참치마요. 김밥 하나를 골랐다. 정확히 3분이 걸렸다. 민우는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지만 1달, 2달 지나면서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할머니는 매일 새벽 3시 정각에 나타나서 정확히 같은 물건 3가지를 샀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운 겨울이나 더운 여름이나 한 번도 빠뜨린 적이 없었다. 오늘도 추운데 고생이 많으시네요. 할머니가 계산대에 물건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또렷했다. 민우는 바코드를 찍으며 대답했다. 괜찮습니다. 할머니야말로 이 추운 새벽에 나오시기 힘드시죠? 아니야. 나는 이 시간이 좋아. 세상이 조용하고 평화로워서. 할머니는 항상 현금으로 계산했다. 카드는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었다. 지갑에서 5,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 건네고 거스름돈을 받아서는 물건을 비닐봉투에 담았다. 잘 먹을게요. 고마워요. 그렇게 말하고 할머니는 편의점을 나갔다. 자동문이 닫히고 다시 고요가 찾아왔다. 민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할머니의 뒷모습을 지켜봤다. 할머니는 편의점 앞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았다. 그리고 방금 산 물건들을 하나씩 꺼내 옆자리에 가지런히 놓았다. 바나나 맛 우유, 초코파이, 삼각김밥. 할머니는 그것들을 한참 동안 바라만 보았다. 먹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고 그저 바라볼 뿐이었다. 그러다가 얼마 후 모든 것을 다시 봉투에 담고 천천히 일어나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민우는 처음 이 광경을 목격했을 때 너무 이상해서 할머니를 따라가 볼까 생각했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야간 근무 중에는 편의점을 비울 수 없었고 무엇보다 할머니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 같아 주저됐다. 그래도 궁금증은 커져만 갔다. 왜 매일 새벽 3시에 올까? 왜 항상 같은 물건만 살까? 그리고 왜 그걸 먹지 않고 그냥 바라보기만 할까? 민우는 낮 시간대 알바생인 정수에게 물어봤다. 혹시 할머니에 대해 아는 게 있냐고. 정수는 고개를 저었다. 난 못 봤는데. 새벽 3시면 내가 없을 시간이잖아. 그렇다. 할머니는 오직 민우의 근무 시간에만, 그것도 정확히 새벽 3시에만 나타났다. 민우는 점장에게도 물어봤지만 점장 역시 처음 듣는 이야기라며 고개를 갸우뚱했다. CCTV 확인해봤어? 네, 봤는데. 정말 신기한 게 할머니는 딱 3시에 들어오셔서 5분 만에 나가세요.
그리고 정류장에서 한 10분 앉아 계시다가 사라지세요. 어디로 가시는데? 그게 CCTV 사각지대로 가셔서 모르겠어요. 점장은 별일 아니라는 듯 어깨를 으쓱했다. 뭐, 단골 손님이 생긴 거 좋은 거 아냐? 매일 오시면 매출도 올라가고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친절하게 대해. 하지만 민우는 그럴 수가 없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할머니에 대한 궁금증은 호기심을 넘어 걱정으로 변해갔다. 혹시 치매는 아닐까? 길을 잃고 헤매는 건 아닐까? 가족은 있는 걸까? 어느 날 용기를 내서 물어봤다. 할머니, 실례지만 혹시 집이 먼가요? 이 시간에 나오시면 위험하지 않으세요? 할머니는 잠시 민우를 바라보다가 미소를 지었다. 걱정해줘서 고마워요. 괜찮아. 나는 이 시간이 익숙해. 가족분들은 걱정 안 하세요? 할머니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다. 하지만 곧 다시 평온한 표정으로 돌아왔다. 가족. 응, 예전에는 있었지. 더 이상 묻기가 조심스러웠다. 민우는 그냥 고개를 끄덕이며 물건을 건넸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고마워요. 당신도 몸 조심하고. 그날 밤부터 민우는 할머니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다. 단순한 단골 손님이 아니라 무언가 깊은 사연을 품고 있는 사람으로, 그리고 그 사연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는 마음이 점점 커졌다. 어느 토요일 새벽이었다. 평소와 다름없이 할머니가 3시 정각에 나타났다. 그런데 그날따라 할머니의 걸음이 평소보다 느렸다. 얼굴도 유난히 창백해 보였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민우가 다가가서 물었다. 할머니는 손을 내저었다. 괜찮아,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하지만 음료 코너에서 바나나 맛 우유를 집다가 휘청거렸다. 민우가 재빨리 달려가서 할머니를 부축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미안해. 잠깐만 앉아있으면 괜찮을 거야. 민우는 할머니를 계산대 옆 의자에 앉혔다. 편의점 구석에 직원들이 쉬는 의자였다. 그리고 물을 떠다 드렸다. 천천히 마시세요. 할머니는 물을 몇 모금 마시고 나서야 얼굴에 약간 혈색이 돌았다. 고마워요. 요즘 잠을 잘 못 자서 그런가 봐. 혼자 사세요? 질문이 입 밖으로 나오고 나서 민우는 후회했다. 너무 사적인 질문이었다. 하지만 할머니는 개의치 않는 듯했다. 응, 지금은 혼자야. 가족은요? 할머니는 한참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아들이 하나 있었어. 아니, 있어. 근데 오래전에 멀리 갔어. 목소리에 슬픔이 배어 있었다. 민우는 더 이상 묻지 못했다.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섰다. 이제 괜찮아. 물건 사야지. 오늘은 제가 드릴게요. 앉아 계세요. 민우는 할머니가 항상 사는 물건들을 가져와서 봉투에 담았다. 바나나 맛 우유, 초코파이, 삼각김밥. 할머니는 지갑을 꺼내려 했지만 민우가 손을 저었다. 오늘은 제가 사드릴게요. 몸 안 좋으신데 그냥 가세요. 아니야, 그럴 순 없어. 괜찮아요. 할머니 항상 저한테 잘해주시잖아요. 할머니의 눈가에 물기가 맺혔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날 할머니는 봉투를 들고 나갔다. 하지만 정류장 벤치에는 앉지 않았다. 그냥 천천히 걸어서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민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서 있었다. 그리고 그날 밤, 민우는 결심했다. 할머니에 대해 알아보기로. 그냥 호기심이 아니라 진심으로 걱정되었기 때문이었다. 다음 날 저녁, 민우는 평소보다 30분 일찍 출근했다. 점장에게 부탁해서 최근 몇 달간의 CCTV 영상을 복사해왔다. 집에서 천천히 돌려보려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다. 민우는 편의점 근처를 돌아다니며 할머니의 행적을 추적해 보기로 했다.
CCTV에서 할머니가 사라지는 방향으로 걸어가 보는 것이었다. 편의점에서 나와 왼쪽으로 50m쯤 가면 작은 골목이 나왔다. 가로등도 없는 어두운 길이었다. 골목을 따라 들어가자 낡은 다세대 주택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다. 대부분 빈집처럼 보였다. 페인트가 벗겨지고 창문은 깨져 있거나 합판으로 막혀 있었다. 민우는 한 집 한 집 살펴봤다. 혹시 할머니가 이 중 한 곳에 사는 건 아닐까? 하지만 대부분 사람 사는 흔적이 없었다. 쓰레기가 쌓여 있고 우편함은 녹슬어 있었다. 그러다 골목 끝자락 제일 안쪽에 있는 2층 주택 앞에서 멈춰 섰다. 다른 집들과 달리 이곳은 비교적 깨끗했다. 현관문 앞에 화분이 놓여 있었고 작은 베란다에는 빨래가 걸려 있었다. 민우는 초인종을 눌러볼까 망설였다. 하지만 지금은 저녁 7시, 할머니가 집에 있을 시간이었다. 혹시 실례가 되는 건 아닐까? 잠시 고민하다가 그냥 돌아서려는데 현관문이 열렸다. 누구세요? 중년 여성이 얼굴을 내밀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다. 민우는 당황해서 얼버무렸다. 아, 저 실례합니다. 혹시 이 근처에 할머니 한 분 사시는지 여쭤보려고요. 할머니요? 어떤 할머니인데요? 70 정도 되셨고 베이지색 코트 자주 입으시고 여자의 표정이 굳어졌다.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에요. 저는 근처 편의점에서 알바하는 학생인데 할머니가 매일 새벽에 오셔서 혹시 괜찮으신가 걱정돼서요. 여자는 잠시 민우를 빤히 쳐다보다가 한숨을 쉬었다. 어머니 얘기시네요. 네, 어머니요? 들어오세요. 찬바람에 얘기하긴 그러니까. 민우는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갔다. 현관을 지나 작은 거실로 안내됐다. 낡았지만 정갈한 집이었다. 벽에는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젊은 부부와 어린 남자아이가 찍은 사진. 그리고 그 아이가 조금 더 자란 모습의 사진들. 앉으세요. 차 드릴게요. 여자는 부엌으로 가서 보리차를 따라왔다. 민우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제가 너무 실례를 했나요? 아니에요. 사실 어머니 일로 걱정이 많았거든요. 할머니가 따님이시구나. 네, 저는 박미선이라고 해요. 어머니는 박순자예요. 민우는 자신을 소개했다. 그리고 그동안 할머니가 매일 새벽 3시에 편의점에 오는 이야기를 했다. 미선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다. 그랬구나. 역시요? 미선은 찻잔을 내려놓고 긴 한숨을 쉬었다. 어머니가 요즘 밤마다 나가시거든요. 제가 아무리 말려도 소용없어요. 어디 가시냐고 물어보면 그냥 산책한다고만 하시고 새벽 3시예요? 네, 정확히 그 시간이에요. 저도 처음엔 몰랐어요. 근데 한 달 전쯤 우연히 새벽에 깨서 어머니 방을 봤는데 안 계시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찾았죠. 근데 1시간 후에 돌아오시더라고요. 민우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어르신이 치매 같은 건 아니시죠? 미선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정신은 멀쩡하세요. 오히려 저보다 더 또렷하실 때도 많아요. 그냥 뭔가 마음에 짐이 있으신 것 같아요. 무슨 짐이요? 미선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제 오빠 얘기예요. 그녀는 벽에 걸린 사진을 가리켰다. 젊은 남자의 얼굴이 밝게 웃고 있었다. 20살쯤 되어 보였다. 박준영, 제 오빠였어요. 20살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민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언제요? 20년 전이에요. 2005년 12월 15일 새벽 3시. 정확히 할머니가 편의점에 오는 시간이었다. 미선은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다.
오빠는 대학교 1학년이었어요. 그날 밤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었대요. 어머니가 늦게 다니지 말라고 하셨는데 오빠는 괜찮다고 조심할 거라고 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새벽 2시쯤 전화가 왔어요. 오빠가 집에 가는 길이라고, 30분 후면 도착한다고. 어머니는 그 전화를 받으시고 안심하셨대요. 곧 오빠가 올 거라고. 그런데 30분이 지나도 안 왔어요. 1시간이 지나도 안 왔어요. 어머니는 계속 현관문을 열어보셨대요. 혹시 오빠가 왔나 싶어서. 그러다 새벽 4시쯤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민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오빤 집에서 불과 500m 떨어진 곳에서 사고를 당했어요. 음주운전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서 즉사였어요. 미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어머니는 그날 이후로 변하셨어요. 매일 새벽 3시만 되면 일어나셔서 현관문 앞에 앉아 계셨어요. 오빠가 돌아올 거라고, 곧 올 거라고 믿으시면서. 그게 20년 동안이요. 처음 몇 년은 정말 심했어요. 밤새도록 문 앞에서 기다리시고, 낮에는 계속 주무시고, 병원도 가봤지만 약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어요. 마음의 병이었으니까. 민우는 할머니가 사는 물건들을 떠올렸다. 바나나 맛 우유, 초코파이, 삼각김밥. 혹시 그 물건들이. 미선이 고개를 끄덕였다. 오빠가 좋아하던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것만 먹었어요. 어머니는 아마 오빠를 위해 사가시는 거겠죠. 오빠가 돌아오면 줄 거라고 생각하시면서 민우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어머니는 제게 말씀하셨어요. 준영이가 마지막으로 전화했을 때 배고프다고 했대요. 집에 오면 먹을 거 준비해 달라고. 그래서 어머니는 오빠가 좋아하던 것들을 사다 놓으셨대요. 근데 오빠는 그걸 먹지 못하고 갔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네, 20년째 같은 걸 사 오세요. 매일 새벽 3시에 오빠가 전화했던 그 시간에 민우는 며칠 전 할머니가 했던 말을 떠올렸다. 가족. 응, 예전에는 있었지. 그 말의 무게가 이제야 이해됐다. 제가 뭘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미선은 고개를 저었다. 아무도 어머니를 설득하지 못했어요. 시간이 약이라고 하지만 어머니에게는 시간이 멈춰 있어요. 20년 전 그날 새벽에 민우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할머니 생각뿐이었다. 매일 새벽 3시 그 차가운 시간에 나와서 이미 세상을 떠난 아들을 위해 물건을 사는 할머니, 그리고 그 물건들을 벤치에 놓고 바라만 보는 할머니. 그날 밤, 민우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 후로 민우는 할머니를 다른 눈으로 보게 됐다. 매일 새벽 3시, 어김없이 나타나는 할머니의 모습이 더 이상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대신 가슴이 아려왔다. 할머니는 여전히 같은 물건을 샀다. 바나나 맛 우유, 초코파이, 삼각김밥. 그리고 계산을 마치면 정류장 벤치에 앉아 그것들을 한참 바라보곤 했다. 민우는 이제 그 의미를 알았다. 할머니는 물건을 보는 게 아니었다. 그 물건들을 통해 아들을 보는 것이었다. 20살 청년의 모습을, 생전에 그것들을 좋아하던 아들의 얼굴을 떠올리는 것이었다. 어느 날 밤, 민우는 용기를 내서 할머니에게 말을 걸었다. 할머니. 응? 그 혹시 제가 실례가 안 된다면 할머니 옆에 잠깐 앉아도 될까요? 할머니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앉아. 민우는 할머니 옆에 앉았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옆에 누군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조금 덜 춥게 느껴졌다. 할머니, 저 할머니 따님을 만났어요.
할머니가 민우를 돌아봤다. 미선이를? 네. 걱정돼서 할머니 집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이야기 들었어요. 할머니의 표정이 잠시 굳어졌다. 민우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아드님 얘기요.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할머니는 봉투 속 물건들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준영이, 우리 아들 이름이야. 네, 착한 아이였어. 공부도 잘하고 효자였어. 항상 나한테 효도하겠다고 했지. 대학 졸업하면 좋은 직장 구해서 나 편하게 해주겠다고. 할머니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배어 있었다. 그 애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나는 작은 식당을 했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지. 준영이 대학 보내려고. 그 애는 공부하면서도 주말마다 식당 일을 도왔어. 설거지도 하고 배달도 하고 고생 많이 하셨겠어요. 아니야. 힘든 줄 몰랐어. 준영이가 있어서. 그 애가 대학 합격했을 때 나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어. 우리 아들이 대학생이 됐다고. 이제 좋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했지. 할머니의 손이 떨렸다. 근데 그게 고작 한 학기였어. 채 1년도 못 다녔어. 할머니. 그날 밤 준영이가 전화했을 때 목소리가 참 밝았어. 엄마, 나 지금 집에 간다. 30분 후면 도착해. 배고프니까 뭐 좀 준비해놔. 그래서 나는 부엌에 나가서 준영이가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끓였어. 민우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었다. 냄비에 김치를 넣고 돼지고기를 넣고 두부를 넣었어. 준영이는 두부를 참 좋아했거든. 국물이 보글보글 끓기 시작했어. 나는 현관으로 나가서 문을 열어봤어. 혹시 벌써 왔나 싶어서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근데 안 왔어. 10분이 지나도 20분이 지나도 찌개는 계속 끓고 있었어. 나는 계속 현관문을 열어봤어. 분명 곧 올 거라고. 우리 아들이 배고파하니까 빨리 와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그리고 전화벨이 울렸어. 나는 준영이인 줄 알았어. 왜 늦냐고 물으려고 전화를 받았는데 경찰이었어. 교통사고가 났다고 병원으로 빨리 오라고. 할머니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다. 병원에 갔을 때 준영이는 이미 차가워져 있었어. 내가 김치찌개 끓이고 있을 때 내 아들은 차가운 도로 위에 누워 있었던 거야. 민우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다. 그 후로 나는 매일 새벽 3시가 되면 깨어 준영이가 전화했던 그 시간, 그리고 나가서 준영이를 기다려. 혹시 오지 않을까 싶어서. 할머니, 그게 벌써 20년이에요. 알아. 나도 알아. 준영이가 안 온다는 거, 다시는 못 온다는 거. 하지만 할머니는 봉투 속 물건들을 꺼냈다. 이것들을 사면 준영이가 좋아하던 모습이 생각나. 바나나 맛 우유 마시면서 웃던 얼굴, 초코파이 먹으면서 행복해하던 모습, 김밥 먹으면서 엄마 맛있다고 하던 목소리. 할머니는 물건들을 하나씩 만졌다. 나는 이렇게라도 준영이를 기억하고 싶어. 준영이가 이 세상에 있었다는 걸, 나한테 아들이 있었다는 걸 잊고 싶지 않아. 민우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준영이는 분명 행복했을 거예요. 할머니 같은 어머니를 만나서. 할머니는 민우를 바라보며 슬픈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 내가 이렇게 이야기 들어줘서. 그날 밤 이후로 민우는 할머니와 자주 이야기를 나눴다. 할머니는 준영이 이야기를 들려줬다. 어떻게 태어났는지, 어떻게 자랐는지, 어떤 꿈을 가졌는지. 준영이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 했다고 한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꿈이었다고. 특히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 했다고. 준영이는 착했어. 길에서 할머니, 할아버지 보면 꼭 짐 들어드렸고,
친구가 힘들면 밤새워 이야기 들어줬어. 그런 아이가 왜 먼저 가야 했을까? 민우는 대답할 수 없었다. 세상에는 답이 없는 질문들이 있다. 왜 좋은 사람이 먼저 가야 하는지, 왜 행복한 미래를 꿈꾸던 청년이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떠나야 하는지. 하지만 민우는 할 수 있는 것을 했다.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옆에 있어 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할머니는 조금 덜 외로워 보였다. 어느 날 할머니가 물었다. 넌 왜 이 시간에 일해? 힘들지 않아. 등록금 벌려고요. 저도 대학생이거든요. 그래. 몇 학년인데? 3학년이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준영이도 3학년까지 갔으면 지금쯤 졸업했겠네. 준영이는 뭘 공부했어요? 교육학이었어. 선생님 되려고. 민우는 가슴이 뭉클했다. 준영이가 살아있었다면 지금쯤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을 것이다. 할머니에게 효도하며 행복하게 살고 있었을 것이다. 준영이를 닮았어. 할머니가 갑자기 말했다. 네. 너 준영이를 닮았어. 착한 눈빛이. 민우는 부끄러웠지만 동시에 기뻤다. 할머니에게 준영이의 모습이 보인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일 같았다. 그날 밤, 민우는 할머니와 오래 이야기를 나눴다. 새벽 4시가 넘도록 벤치에 앉아서 추웠지만 따뜻했다. 두 사람 모두 외롭지 않았다. 시벌이 끝나갈 무렵, 민우는 점장에게 사직서를 냈다. 4학년이 되면 학업에 집중하고 싶었고 졸업 준비도 해야 했다. 점장은 아쉬워하면서도 이해한다고 했다. 11월 15일까지만 하면 되겠네? 네, 감사합니다. 민우의 마지막 근무일이 정해졌다. 2025년 11월 15일. 그리고 그날은 공교롭게도 준영이가 세상을 떠난 지 정확히 20년이 되는 날이었다. 민우는 할머니에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할지 고민했다. 며칠을 망설이다가 결국 말하기로 했다. 할머니도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다. 11월 초, 평소처럼 새벽 3시에 할머니가 나타났다. 민우는 계산을 마친 후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할머니,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응, 무슨 일인데? 제가 이번 달로 알바를 그만두게 됐어요. 할머니의 표정이 잠시 굳어졌다. 그래, 언제까지 하는데? 15일까지요.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민우는 할머니의 눈빛이 흔들리는 걸 놓치지 않았다. 괜찮아. 너도 내일이 있잖아. 학교 공부도 해야 하고. 죄송해요. 할머니, 왜 미안해? 넌 아무 잘못 없어. 오히려 고마워. 이 늙은이 이야기 들어줘서. 할머니는 언제나처럼 물건을 들고 정류장으로 향했다. 하지만 그날따라 걸음이 무거워 보였다. 민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가슴이 답답했다. 자신이 그만두면 할머니는 누구와 이야기를 나눌까? 다시 혼자가 되는 건 아닐까? 며칠 후, 민우는 미선을 다시 만났다. 할머니 집을 방문해서 조심스럽게 사정을 설명했다. 제가 11월 15일에 퇴사하게 됐어요. 미선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15일이요? 그날은 네, 준영이 기일이에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미선이 먼저 입을 열었다. 어머니가 많이 의지하셨을 거예요. 당신한테 제가 뭘 해드린 게 없는데요. 아니에요.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됐을 거예요. 어머니는 준영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근데 저한테는 잘 안 하세요. 제가 힘들까봐.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는 강한 분이에요. 겉으로는요. 하지만 속으로는 아직도 많이 아파하세요. 미선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민우 씨, 부탁이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마지막 날, 어머니랑 잘 인사해 주세요.
어머니가 마음의 준비를 하실 수 있게. 그럴게요. 민우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많은 생각을 했다. 할머니와의 마지막 밤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 그냥 평범하게 인사만 하고 끝내야 할까? 아니면 특별한 무언가를 해드려야 할까? 고민 끝에 민우는 결정했다. 마지막 날 밤, 할머니를 위해 작은 선물을 준비하기로. 11월 15일이 다가왔다. 민우는 며칠 전부터 준비를 시작했다. 먼저 작은 액자를 하나 샀다. 그리고 그 안에 넣을 사진을 골랐다. 민우는 미선에게 부탁해서 준영이의 사진 한 장을 받았다. 대학교 입학식 때 찍은 사진이었다. 교복이 아닌 정장을 입고 밝게 웃고 있는 20살 청년의 모습. 민우는 그 사진을 복사해서 액자에 넣었다. 그리고 뒷면에 짧은 메시지를 적었다. 준영이는 분명 행복했을 것입니다. 할머니 같은 어머니를 만나서. 민우 올림. 드디어 11월 15일 밤이 됐다. 민우의 마지막 근무일. 그리고 준영이 기일 20주기. 민우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다. 그리고 편의점을 깨끗이 청소했다. 창문도 닫고, 바닥도 쓸고, 진열대도 정리했다. 마지막 날을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싶었다. 시계가 2시 50분을 가리켰다. 10분 후면 할머니가 올 시간이었다. 민우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긴장되면서도 슬펐다. 2시 55분, 5분 남았다. 민우는 계산대 뒤에 서서 문을 바라봤다. 2시 58분, 2분 남았다. 2시 59분, 1분. 그리고 정확히 3시, 자동문이 열렸다. 할머니가 들어왔다. 하지만 오늘은 평소와 달랐다. 할머니는 검은색 한복을 입고 있었다. 머리도 곱게 빗어 넘겼고 화장도 연하게 했다. 할머니. 민우는 말을 잇지 못했다. 할머니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다가왔다. 오늘이 마지막이지? 네, 죄송해요. 미안할 거 없어. 너도 내 길을 가야지. 할머니는 평소처럼 물건을 집었다. 바나나 맛 우유, 초코파이, 삼각김밥, 그리고 계산대로 왔다. 민우는 물건을 계산하면서 말했다. 할머니, 오늘은 제가 살게요. 마지막이니까. 아니야. 오늘은 내가 꼭 사야 해. 할머니는 지갑에서 10,000원짜리를 꺼냈다. 평소보다 많은 금액이었다. 할머니, 이건 거스름돈은 내가 가져. 그동안 고마웠다는 뜻이야. 그럴 순 없어요. 받아. 할머니 부탁이야. 민우는 결국 돈을 받았다. 그리고 거스름돈과 함께 준비해둔 액자를 꺼냈다. 할머니, 이건 제가 드리는 거예요. 할머니는 액자를 받아들었다. 그리고 사진을 보는 순간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준영이 20주기잖아요. 준영이도 분명 할머니를 그리워하고 있을 거예요. 할머니는 한참 동안 사진을 바라봤다. 그리고 가슴에 꼭 안았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민우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할머니, 제가 비록 여기서 일은 안 하지만 가끔 들를게요. 그리고 할머니랑 이야기 나눌게요. 그래, 그래 줘. 할머니는 물건과 액자를 들고 밖으로 나갔다. 하지만 오늘은 정류장으로 가지 않았다. 편의점 앞에 서서 민우를 바라봤다. 민우도 밖으로 나갔다. 두 사람은 마주 보고 섰다. 건강하세요, 할머니. 너도 공부 열심히 하고. 네. 할머니는 천천히 걸어갔다. 민우는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다. 할머니가 모퉁이를 돌아 사라질 때까지. 그리고 민우는 다시 편의점으로 들어왔다. 마지막 근무를 마무리하기 위해. 새벽 6시, 교대 시간이 됐다. 낮 알바생이 들어왔다. 수고했어, 민우야. 오늘로 끝이지? 응, 잘 부탁해. 민우는 유니폼을 벗고 집으로 향했다. 걸으면서 계속 할머니 생각을 했다. 할머니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집으로 돌아갔을까? 아니면 준영이 묘소에 갔을까? 민우는 발길을 돌렸다. 집이 아닌 다른 곳으로 향했다. 미선에게 들었던 곳, 준영이가 잠들어 있는 곳, 새벽 안개가 자욱한 묘지 입구에 도착했을 때는 7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다. 민우는 미선에게 받은 약도를 따라 천천히 걸어 올라갔다. 묘지는 작은 언덕 중턱에 있었다. 가파른 계단을 오르자 드문드문 묘석들이 보였다. 민우는 번호를 확인하며 걸었다. 3구역 15번. 준영이의 묘였다. 그리고 그곳에 할머니가 있었다. 할머니는 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아까 민우가 준 액자를 묘석 앞에 세워두고 편의점에서 산 물건들을 하나씩 꺼내 놓고 있었다. 바나나 맛 우유, 초코파이, 삼각김밥, 준영아. 할머니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왔다. 엄마가 왔어.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지? 내가 간지 20년이 됐어. 20년. 참 긴 시간이었어. 민우는 멀찍이 서서 할머니를 바라봤다. 다가가지 못했다. 이것은 할머니와 아들만의 시간이었다. 엄마가 매일 새벽마다 나갔잖아. 너 기다리러. 사람들은 미쳤다고 했어. 준영이는 이미 갔는데 왜 자꾸 기다리냐고. 근데 엄마는 멈출 수가 없었어. 할머니는 우유를 쓰다듬었다. 너 이거 좋아했잖아. 초등학교 때부터 매일 마셨지. 엄마가 사오는 걸 깜빡하면 서운해하고, 그래서 엄마는 늘 냉장고에 이걸 채워뒀어. 그리고 초코파이를 집었다. 이것도 내가 시험 기간이면 꼭 먹던 거. 공부하다가 출출하면 이거 먹으면서 밤을 샜지. 엄마는 내 방에 이거 한 상자씩 갖다 뒀어. 마지막으로 삼각김밥을 들었다. 그리고 이거 내가 대학생 됐을 때 제일 자주 먹던 거. 학교 가기 전에 아침 대신 먹고 밤늦게 들어와서 야식으로 먹고.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준영아, 엄마가 미안해.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그날 밤 내가 집에 온다고 했을 때 엄마가 나가서 데리러 갔어야 했어. 그랬으면 너는. 할머니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다. 민우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다. 멀리서 지켜보는 것조차 가슴이 아팠다. 한참을 울던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다. 근데 말이야, 준영아. 엄마한테 좋은 사람이 생겼어. 민우라는 학생인데 너랑 비슷해. 착하고 따뜻하고 엄마 이야기를 들어주고 옆에 있어줬어. 할머니는 액자를 집어들었다. 이것도 그 아이가 준 거야. 내 사진을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서 엄마한테 큰 선물을 준 거지. 고마운 아이야. 할머니는 사진을 쓰다듬었다. 준영아, 엄마가 이제 조금씩 놓아줄게. 너를 20년 동안 붙잡고 있었는데 이제는 보내줄게. 내가 편히 쉴 수 있게. 민우는 깜짝 놀랐다. 할머니가 준영이를 보내겠다고? 엄마도 이제 알아. 내가 다시 안 온다는 거. 아무리 기다려도 그 문은 안 열린다는 거. 근데 괜찮아. 엄마 마음속에 내가 있으니까. 매일 새벽 3시가 되면 엄마는 너를 느껴. 내가 옆에 있는 것처럼. 할머니는 일어섰다. 그래도 엄마는 가끔 올게. 여기에. 그리고 내가 좋아하던 것들 가져올게. 매일은 아니더라도 가끔씩. 그러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마. 할머니는 묘석을 쓰다듬었다. 사랑해, 준영아. 엄마의 아들로 태어나줘서 고마워. 20년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너는 엄마에게 세상에서 제일 큰 행복을 줬어. 할머니는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리고 민우를 발견했다. 민우야. 할머니. 따라왔어요. 걱정돼서. 할머니는 민우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두 팔로 민우를 껴안았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민우도 할머니를 안았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서 있었다. 해가 떠올랐다. 새벽 안개가 걷히고 따뜻한 햇살이 묘지를 비췄다. 20년 만에 맞이하는 새로운 아침이었다. 할머니와 민우는 함께 묘지를 내려왔다. 할머니의 걸음이 평소보다 가벼워 보였다. 배고프지? 아침 먹으러 갈까? 좋아요. 할머니. 두 사람은 근처 식당으로 갔다. 따뜻한 국밥을 시켜서 마주 앉았다. 민우야. 넌 뭐가 되고 싶어? 저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냥 사람들 도와주는 일 하고 싶어요.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다. 준영이도 그랬어. 사람들을 돕고 싶다고,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했지. 준영이는 분명 좋은 선생님이 됐을 거예요. 그래, 그랬을 거야. 할머니는 국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다. 이제부터는 엄마가 잘 먹어야겠어. 건강해야 민우 같은 좋은 아이들 많이 볼 수 있으니까. 민우는 할머니의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다.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을 때 하늘은 맑게 겠다. 구름 한 점 없는 청명한 가을 하늘이었다. 할머니, 집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괜찮아. 나 혼자 갈 수 있어. 그래도요. 민우는 할머니를 집까지 바래다 드렸다. 현관문 앞에서 할머니가 말했다. 민우야, 가끔 놀러와. 약속했잖아. 네, 꼭 올게요. 그래, 기다릴게. 할머니는 집 안으로 들어갔다. 민우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집으로 가는 길, 민우는 생각했다. 사람의 인연이란 참 신기한 것이라고. 편의점에서 우연히 만난 할머니와 이렇게 깊은 관계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리고 준영이에 대해서도 생각했다.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청년. 하지만 할머니의 이야기를 통해 알게 된 따뜻한 사람. 만약 준영이가 살아있었다면 지금 어떤 모습이었을까? 민우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다. 맑은 하늘 위로 새 한 마리가 날아가고 있었다. 준영이 형. 할머니 잘 보살펴 드릴게요. 형이 못다한 효도 제가 조금이라도 대신할게요. 마음속으로 그렇게 약속했다. 11월이 지나고 12월이 왔다. 민우는 학교 수업과 졸업 준비로 바빴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은 할머니를 찾아뵀다. 주로 주말 오후. 따뜻한 햇살이 내리는 시간에 갔다. 할머니는 여전히 새벽 3시에 일어났다. 하지만 이제는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대신 거실에 마련한 작은 재단 앞에 앉아 준영이를 생각했다. 민우가 준 액자가 그곳에 놓여 있었다. 요즘은 어때요? 할머니? 민우가 방문할 때마다 묻는 질문이었다. 좋아. 예전보다 훨씬 좋아. 할머니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있었다. 여전히 슬픔은 남아 있었지만 그것이 더 이상 할머니를 잡아먹지는 않았다. 딸이랑 사이도 좋아졌어. 미선이가 자주 놀러와. 손자도 데리고. 손자요? 응. 초등학교 3학년이야. 귀여운 녀석이지. 할머니는 손자 사진을 보여줬다. 밝게 웃고 있는 아이의 모습이 마치 어린 준영이를 닮았다. 이름이 뭐예요? 박도연이야. 준영이 조카지. 할머니의 목소리에 따뜻함이 배어 있었다. 도연이가 나한테 물어봤어. 삼촌은 어떤 사람이었냐고. 그래서 내가 이야기해 줬어. 삼촌은 착한 사람이었다고. 할머니를 많이 사랑했다고. 도연이가 좋아했겠어요. 응, 그 애가 그러더라. 나도 삼촌처럼 착한 사람이 되고 싶다고. 엄마랑 할머니 기쁘게 해주고 싶다고.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다. 그 말 듣고 나는 울었어. 기쁜 눈물이었어. 준영이가 비록 세상에 없지만 그 아이의 마음은 도연이한테 이어지는 것 같아서. 민우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준영이도 기뻐할 거예요. 할머니가 이제 웃으시니까. 그래, 그렇겠지. 할머니는 차를 따라주며 말했다. 민우야,
너는 나한테 큰 선물을 줬어. 제가요? 전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아니야. 넌 나한테 시간을 줬어. 준영이를 놓아줄 시간을.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봤다. 20년 동안 나는 시간이 멈춰 있었어. 2005년 12월 15일 새벽 3시에. 근데 너를 만나고 나서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어. 천천히, 조금씩. 제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어서 영광이에요. 할머니는 민우를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봤다. 너는 좋은 사람이 될 거야. 아니, 이미 좋은 사람이야. 두 사람은 오후 내내 이야기를 나눴다. 할머니는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들려줬다. 어떻게 결혼했는지, 어떻게 준영이를 낳았는지, 어떻게 식당을 운영했는지. 힘든 시절도 많았어. 돈이 없어서 밥을 굶을 때도 있었고. 근데 준영이가 있어서 버텼어. 그 아이가 행복하게 자라는 걸 보는 게 나한테는 제일 큰 기쁨이었어. 민우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생각했다. 어머니의 사랑이란 이런 것이구나. 자식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는 것. 민우야, 너희 부모님은 어떤 분들이야? 저희 엄마는 간호사세요. 아빠는 택시 기사시고요. 부모님께 효도해야 해. 네, 그럴게요. 할머니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건 당연한 거야. 근데 그 사랑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안 돼. 항상 감사해야 해. 그리고 표현해야 해.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준영이도 그랬을 거예요. 할머니한테 감사했을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어. 내가 준영이한테 좋은 엄마였으면 좋겠어. 당연히 좋은 엄마였죠. 세상에서 제일 좋은 엄마였을 거예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고마워. 그렇게 말해줘서. 그날 저녁, 민우는 집에 돌아와서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다. 평소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통화했는데 오늘은 그냥 목소리가 듣고 싶었다. 여보세요? 민우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나야. 무슨 일 있어? 갑자기 전화하니까 깜짝 놀랐네. 아니, 그냥 엄마 목소리 듣고 싶어서. 어머니는 잠시 침묵하다가 웃었다. 우리 아들 오늘 왜 이래? 감성 터졌어? 엄마, 나 낳아줘서 고마워. 어머, 이 녀석이.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아무 일 없어. 그냥 고맙다고 말하고 싶었어.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가 코를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다. 엄마도 고마워. 민우 같은 아들 낳아서. 민우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리고 깨달았다. 할머니가 자신에게 준 선물은 시간만이 아니었다. 할머니는 민우에게 사랑의 소중함을 가르쳐 준 것이었다. 겨울이 깊어갔다. 첫눈이 내린 날, 민우는 할머니를 찾아갔다. 손에는 따뜻한 어묵 한 봉지를 들고, 할머니, 어묵 사왔어요. 어머, 고마워. 들어와. 할머니의 집은 따뜻했다. 작은 히터가 돌아가고 있었고, 부엌에서는 김치찌개 끓는 냄새가 났다. 점심 먹었어? 아직이요. 그럼 같이 먹자. 마침 찌개 끓였어.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았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찌개와 따뜻한 밥. 민우는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다. 맛있어요. 그래? 다행이다. 할머니는 민우의 밥그릇에 계속 반찬을 올려주었다. 마치 진짜 손자를 대하듯이. 할머니, 이번 겨울방학 때 뭐 하세요? 미선이네 집에 갈까봐. 도연이가 할머니 놀러 오라고 하더라. 좋네요. 너는? 저는 아르바이트 하나 더 구하려고요. 졸업 준비하려면 돈이 필요해서.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지갑을 꺼냈다. 이거, 안 돼요. 할머니, 저 괜찮아요. 아니야. 받아. 할머니가 주고 싶어서 주는 거야. 정말 괜찮아요. 할머니는 민우의 손에 돈을 쥐어주었다. 준영이가 살아있었으면 너 정도 나이였을 거야.
그 애한테 해주고 싶었던 걸 너한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말고 받아. 민우는 결국 돈을 받았다. 5만 원이었다. 할머니에게는 큰 돈일 텐데. 고맙습니다. 할머니, 잘 쓸게요. 응. 밥 잘 챙겨 먹고 아프지 말고. 그날 오후 민우는 할머니와 함께 근처 공원을 산책했다. 눈이 쌓인 길을 천천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할머니, 준영이는 겨울을 좋아했어요? 응. 눈 오면 항상 밖에 나가서 놀았어. 눈사람도 만들고, 눈싸움도 하고. 할머니는 눈 덮인 공원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한 번은 눈사람을 엄청 크게 만들었어. 나보다 큰 눈사람. 그리고 그 옆에 작은 눈사람도 만들었어. 큰 건 준영이고, 작은 건 엄마래. 귀엽네요. 그래, 귀여웠어. 준영이는 항상 나를 웃게 만들었어.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서 눈 내리는 풍경을 바라봤다. 고요하고 평화로운 오후였다. 민우야, 너는 결혼하면 어떤 아빠가 될 것 같아? 저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냥 아이들한테 좋은 아빠가 되고 싶어요. 좋은 아빠가 뭔데? 아이들 이야기 잘 들어주고, 함께 시간 보내주고,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아빠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게 중요해. 함께 있어 주는 것. 준영이 아빠는 일찍 돌아가셨거든. 준영이가 5살 때. 그래서 나는 아빠 역할도 해야 했어. 힘드셨겠어요. 힘들었지. 근데 준영이가 있어서 버텼어. 그 아이 웃는 얼굴 보는 게 나한테는 힘이 됐어. 할머니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근데 아이러니한 게 내가 준영이를 위해 열심히 일했는데 정작 준영이랑 함께하는 시간은 부족했어. 항상 바빴거든.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고 할머니의 목소리에 후회가 묻어났다. 지금 생각하면 조금 덜 벌더라도 준영이랑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걸 그랬어. 그게 더 중요한 건데. 민우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할머니는 최선을 다하셨어요. 그걸로 충분해요. 그렇게 생각해줘서 고마워.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다. 3월, 민우는 4학년이 됐다. 그리고 졸업을 1년 앞두게 됐다. 할머니는 여전히 건강했다. 아니, 오히려 예전보다 더 건강해 보였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고 걸음걸이도 가벼워졌다. 할머니, 요즘 뭐 좋은 일 있어요? 민우가 물었다. 응, 미선이가 나한테 제안을 했어. 무슨 제안이요? 같이 살자고. 미선이네 집에서. 민우는 놀랐다. 정말요? 좋네요. 나도 처음에는 고민했어. 혼자 사는 게 익숙해서. 근데 생각해보니까 나쁘지 않더라. 손자도 볼 수 있고, 딸이랑도 더 가까워질 수 있고. 언제 이사하세요? 다음 달, 4월 중순쯤.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다. 새로운 시작이야. 늙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 민우는 가슴이 뭉클했다. 정말 잘하셨어요. 할머니. 너 덕분이야. 내가 나한테 용기를 줬어. 4월이 왔다. 할머니는 이사 준비를 시작했다. 20년 넘게 살았던 집을 정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추억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민우는 주말마다 와서 이사를 도왔다. 짐을 싸고 정리하고 버릴 것과 가져갈 것을 나누었다. 이건 가져가세요. 민우가 오래된 앨범을 건넸다. 아, 이거. 할머니는 앨범을 펼쳤다. 준영이의 사진들이 가득했다. 아기 때부터 대학생 때까지. 추억이 많네요. 응, 이건 꼭 가져가야 해. 할머니는 앨범을 소중히 상자에 넣었다. 짐을 정리하다 보니 준영이의 물건들도 나왔다. 교복, 책, 노트,
심지어 어릴 때 가지고 놀던 장난감까지. 이것들은 어떻게 할까? 할머니는 한참 고민하다가 말했다. 일부는 가져가고 일부는 기증하자. 준영이도 그걸 원할 거야. 좋은 생각이에요. 할머니는 준영이의 책들을 골랐다. 교육 관련 책들, 아동문학 책들. 이건 도서관에 기증할게. 준영이가 선생님 되고 싶어 했으니까. 이 책들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 민우는 할머니를 도와 책을 정리했다. 그리고 동네 도서관에 기증했다. 도서관 사서는 고마워하며 받았다. 기증자 명의는 어떻게 할까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박준영, 우리 아들 이름으로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사서는 장부에 이름을 적었다. 박준영. 비록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이름은 이렇게 남았다. 4월 15일, 이사하는 날이었다. 이삿짐 센터 트럭이 도착했고 짐을 옮기기 시작했다. 민우는 할머니 옆에서 마지막까지 함께했다. 가구들이 하나둘 나가고 집이 점점 비어갔다. 20년 넘게 살았는데 이렇게 떠나려니 서운하네. 할머니가 빈 거실을 바라보며 말했다. 새 집도 좋을 거예요. 그래, 그럴 거야. 모든 짐이 나간 후 할머니는 집 안을 한 바퀴 돌았다. 거실, 부엌, 안방, 준영이 방. 준영이 방에 들어섰을 때 할머니는 한참을 서 있었다. 이제는 텅 빈 방. 하지만 할머니의 눈에는 여전히 준영이가 책상에 앉아 공부하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았다. 준영아. 할머니는 작게 속삭였다. 엄마는 이제 새 집으로 가. 근데 너는 항상 엄마 마음속에 있을 거야. 잊지 않을게. 민우는 문 밖에서 조용히 지켜봤다. 할머니는 방을 나와 현관으로 향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집을 돌아봤다. 안녕. 작별 인사였다. 20년 추억과의 작별. 할머니와 민우는 함께 미선의 집으로 향했다. 차로 20분 정도 거리였다. 새 집은 아파트였다. 깨끗하고 밝았다. 어머니 오셨어요? 미선이 반갑게 맞이했다. 그리고 도연이도 달려왔다. 할머니. 도연아, 우리 손자. 할머니는 도연이를 안아주었다. 할머니, 제 방 구경하실래요? 그래, 보자. 도연이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자기 방으로 갔다. 민우는 미선과 함께 짐을 정리했다. 정말 고마워요. 민우 씨. 아니에요. 제가 해야 할 일이었어요. 어머니가 많이 좋아지셨어요. 다 민우 씨 덕분이에요. 할머니 스스로 극복하신 거예요. 미선은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가 이제는 웃으세요. 진짜 웃음이요. 억지로 짓는 게 아니라 20년 만에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민우는 할머니와 도연이가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을 바라봤다. 정말 행복해 보였다. 짐 정리를 마친 후 저녁을 함께 먹었다. 미선이 준비한 맛있는 저녁 식사였다. 가족들이 한 상에 모여 앉아 밥을 먹는 모습이 따뜻했다. 민우야, 자주 놀러와. 할머니가 말했다. 네, 그럴게요. 도연이도 형 같은 사람 있으면 좋아할 거야. 도연이가 민우를 올려다봤다. 형, 다음에 같이 놀아요. 그래, 다음에 놀자. 식사 후 민우는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다. 할머니, 저 이제 갈게요. 그래, 조심히 가고. 할머니는 현관까지 따라 나왔다. 민우야. 네,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할머니는 민우를 꼭 안아주었다. 할머니도 건강하세요. 응. 너도. 민우는 아파트를 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다. 뒤돌아보니 할머니가 창가에서 손을 흔들고 있었다. 민우도 손을 흔들었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 민우는 창밖을 바라봤다. 봄꽃이 피어나고 있었다.
벚꽃, 개나리, 진달래. 새로운 계절, 새로운 시작. 할머니도, 민우도 모두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5월이 됐다. 민우는 학교 수업과 과제로 바빴지만 여전히 일주일에 한 번씩은 할머니를 찾아뵀다. 할머니는 새 집에 잘 적응했다. 미선과 함께 장을 보고 도연이 학교 숙제를 도와주고 가끔 동네 경로당에도 나갔다. 요즘 친구들도 생겼어. 할머니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경로당에서 만난 분들인데 다들 좋은 분들이야. 같이 운동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잘 됐네요. 할머니. 응. 나도 이제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게 편해졌어. 예전에는 혼자만 있고 싶었는데 민우는 할머니의 변화가 기뻤다. 20년 동안 멈춰 있던 시간이 이제는 흐르고 있었다. 어느 날 할머니가 민우에게 제안했다. 민우야, 나랑 같이 준영이 묘소에 갈래? 좋아요. 두 사람은 함께 묘지로 갔다. 봄꽃이 만발한 아름다운 날이었다. 묘 앞에 도착하니 꽃이 놓여 있었다. 미선이 다녀간 것 같았다. 할머니는 준영이 묘 앞에 앉았다. 준영아, 엄마 왔어. 민우도 같이 왔어. 할머니는 가져온 음식을 차려 놓았다. 준영이가 좋아하던 것들이었다. 요즘 엄마는 미선이네 집에서 살아. 도연이도 보고 매일 행복해. 내가 걱정 안 해도 돼. 할머니는 묘석을 쓰다듬었다. 엄마가 이제는 웃을 수 있어. 너 생각하면서도 웃을 수 있어. 예전에는 내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났는데 이제는 웃으면서 추억할 수 있어. 민우는 조금 떨어져서 할머니를 지켜봤다. 준영아, 너도 편히 쉬어. 엄마 걱정하지 말고. 엄마는 이제 괜찮아. 할머니는 일어서서 민우를 불렀다. 민우야, 이리 와. 민우는 할머니 옆에 섰다. 준영아, 이 친구는 민우야. 너랑 비슷한 착한 친구야. 엄마를 많이 도와줬어. 할머니는 민우의 손을 잡았다. 민우야, 준영이한테 인사해. 민우는 묘 앞에 절을 했다. 준영이 형, 안녕하세요. 저는 강민우라고 합니다. 형 어머니를 잘 모시겠습니다.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다. 감사의 눈물이었다. 묘지를 나오는 길, 할머니가 말했다. 민우야, 너는 나한테 두 번째 아들 같아. 할머니, 진짜야. 준영이가 보내준 선물 같아. 민우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저도 할머니가 진짜 할머니 같아요. 두 사람은 함께 웃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다. 계절이 바뀌고 가을이 왔다. 민우는 4학년 2학기, 졸업을 한 학기 앞두고 있었다. 취업 준비로 바쁜 나날들이었다. 할머니는 여전히 건강했다. 미선과 도연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 가끔 민우가 찾아오면 맛있는 음식을 해주곤 했다. 민우야, 취업 준비는 어때? 힘들긴 한데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어떤 일 하고 싶어? 상담사요. 사람들 이야기 들어주고 도와주는 일.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다. 너한테 딱 맞는 일이네. 넌 이야기 잘 들어주잖아. 할머니 덕분에 배운 거예요. 내가 뭘 가르쳐 줬다고. 할머니는 제게 경청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공감하는 법도요. 할머니는 민우의 손을 잡았다. 넌 좋은 상담사가 될 거야. 분명히. 11월이 됐다. 그리고 다시 15일이 다가왔다. 준영이 기일 21주기였다. 민우는 할머니와 함께 묘지로 갔다. 이번에는 미선과 도연이도 함께였다. 가족들이 묘 앞에 모여 앉았다. 할머니는 음식을 차리고 미선은 꽃을 놓고 도연이는 준영이 사진 앞에 편지를 놓았다. 삼촌, 안녕하세요. 도연이에요. 할머니가 삼촌 이야기 많이 해주셨어요. 삼촌은 착한 사람이었다고.
공부도 잘하고 효자였다고요. 저도 삼촌처럼 되고 싶어요. 할머니랑 엄마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요. 삼촌, 하늘에서 저 지켜봐 주세요. 도연이의 편지를 듣고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이제는 슬픔만이 아니었다. 기쁨도 섞여 있었다. 준영아, 내 조카 도연이야. 착하지? 너를 닮았어. 할머니는 준영이 사진을 바라봤다. 21년이 지났네. 참 긴 시간이었어. 근데 이제는 엄마가 괜찮아. 내가 보고 싶지만 그 그리움이 엄마를 무너뜨리지 않아.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다. 엄마한테 좋은 사람들이 생겼어. 미선이, 도연이, 그리고 민우. 다들 엄마를 행복하게 해줘. 너도 기쁘지? 민우는 조용히 지켜봤다. 할머니의 모습이 평온했다. 제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도연이가 민우에게 물었다. 형, 삼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민우는 할머니에게 들었던 이야기들을 떠올렸다. 착한 사람이었대. 꿈이 많았고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 했대. 형도 삼촌처럼 착한 사람이에요. 형은 노력 중이야. 도연이도 착한 사람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해. 네. 도연이는 씩씩하게 대답했다. 12월이 왔다. 민우는 드디어 졸업 논문을 제출했다. 그리고 2월 졸업식을 앞두고 있었다. 할머니, 졸업식에 와주실 수 있어요? 민우가 물었다. 당연하지. 꼭 갈게. 정말요? 감사합니다. 감사할 거 없어. 우리 민우 졸업하는데 당연히 가야지. 할머니는 벌써부터 무엇을 입고 갈지 고민했다. 미선에게 같이 옷을 사러 가자고 했다. 어머니, 졸업식에 그렇게까지 차려입으실 필요 없어요. 아니야. 민우 졸업식인데 제대로 해야지. 할머니는 새 옷을 샀다. 단정한 검은색 코트와 밝은 스카프. 거울 앞에서 입어보며 흐뭇해했다. 민우가 기쁘겠어? 당연하죠, 어머니. 2월이 됐다. 졸업식 날이 밝았다. 날씨는 쌀쌀했지만 하늘은 맑았다. 민우는 학사모를 쓰고 학사복을 입었다. 거울을 보니 뿌듯했다. 4년의 대학 생활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졸업식장에 도착하니 부모님이 먼저 와 계셨다. 민우야, 축하한다. 어머니가 꽃다발을 건네주었다. 고생했어. 아들. 아버지도 어깨를 두드렸다. 그리고 조금 후 할머니가 미선, 도연이와 함께 왔다. 민우야. 할머니는 밝게 웃으며 다가왔다. 할머니, 와 주셔서 감사해요. 당연하지. 우리 민우 졸업식인데. 할머니는 민우를 한참 바라봤다. 학사모 쓴 모습이 정말 멋지다. 감사합니다. 졸업식이 시작됐다. 학장의 축사, 졸업생 대표 답사, 그리고 학위 수여식. 민우의 이름이 호명됐을 때 할머니는 누구보다 크게 박수를 쳤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식이 끝나고 밖으로 나왔다. 다들 사진을 찍고 있었다. 사진 찍자. 민우는 가족들과 사진을 찍었다. 부모님, 할머니, 미선, 도연이 모두 함께. 할머니, 저랑 둘이서도 찍어요. 민우와 할머니는 따로 사진을 찍었다. 할머니는 민우의 팔짱을 끼고 환하게 웃었다. 준영이도 이렇게 졸업했으면 좋았을 텐데. 할머니가 작게 말했다. 형도 분명 기뻐하고 있을 거예요. 하늘에서.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졸업식 후 모두 함께 식사를 했다. 민우가 예약한 식당에서 건배, 다 같이 잔을 부딪혔다. 민우의 졸업을 축하하며. 민우야, 이제 취직해야겠네? 아버지가 물었다. 네, 상담 관련 일 알아보고 있어요. 힘내라. 좋은 곳 찾을 거야. 할머니도 거들었다. 민우는 잘할 거야. 사람들 이야기 잘 들어주니까. 식사를 마치고 헤어질 때
할머니가 민우에게 작은 봉투를 건넸다. 이게 뭐예요? 열어봐. 민우는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돈과 편지가 들어 있었다. 편지를 읽었다. 사랑하는 민우에게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4년 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요. 민우를 처음 만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졸업을 하는구나. 할머니는 민우가 정말 자랑스러워요. 착하고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 앞으로도 지금처럼만 살아가면 분명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할머니가 늘 응원할게요. 그리고 고마워요. 할머니에게 다시 살아갈 힘을 줘서 사랑합니다. 할머니가 민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할머니, 울지 마. 기쁜 날인데. 감동해서 그래요. 민우는 할머니를 꼭 안았다. 저도 사랑해요. 할머니. 그로부터 1년이 지났다. 민우는 청소년 상담센터에 취직했다.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도와주는 일이었다. 할머니는 여전히 건강했다. 미선, 도연이와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 경로당 친구들과 어울리고 가끔 여행도 갔다. 민우는 여전히 일주일에 한 번씩 할머니를 찾아뵀다. 이제는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됐다. 어느 가을날 할머니가 민우에게 제안했다. 민우야, 나랑 같이 그곳에 갈래? 어디요? 편의점. 우리가 처음 만난 그곳.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두 사람은 함께 그 편의점으로 갔다. 2년 만이었다. 편의점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24시간 불이 켜져 있고 손님들이 드나들고 있었다. 할머니와 민우는 편의점 앞 정류장 벤치에 앉았다. 2년 전 할머니가 매일 밤 앉아있던 그곳. 여기 추억이 많아. 할머니가 말했다. 저도요. 20년 동안 나는 이 벤치에 앉아서 준영이를 기다렸어. 매일 새벽 3시에 할머니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근데 이제는 알아. 준영이는 안 온다는 거. 영원히. 할머니. 괜찮아. 이제는 괜찮아. 준영이는 비록 내 곁에 없지만 내 마음속에 있어. 그걸로 충분해. 할머니는 민우를 바라봤다. 그리고 민우 같은 좋은 사람을 만났잖아. 준영이가 보내준 선물 같아. 민우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저도 할머니를 만나서 많이 배웠어요. 사랑이 뭔지, 기다림이 뭔지, 그리고 용서가 뭔지. 용서? 네. 할머니는 준영이를 데려간 세상을 용서하셨잖아요. 그리고 자신도 용서하셨고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나는 오랫동안 나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어. 준영이를 지키지 못한 나 자신을. 근데 이제는 알아. 그건 내 잘못이 아니었다는 걸. 할머니는 깊은 숨을 쉬었다. 사고는 우연이었어. 누구의 잘못도 아니야. 그냥 불행한 일이 일어난 거지. 맞아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편의점 불빛이 따뜻하게 두 사람을 비췄다. 민우야. 네, 너는 앞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어? 민우는 생각했다. 저는요. 할머니처럼 살고 싶어요. 나처럼? 네, 힘든 일을 겪어도 다시 일어서고 다른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주는 사람. 그런 삶을 살고 싶어요.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다. 넌 이미 그렇게 살고 있어. 나한테도 그랬고, 내가 상담하는 아이들한테도 그럴 거야. 감사합니다. 할머니. 할머니는 일어섰다. 편의점 들어가 볼까? 좋아요. 두 사람은 편의점에 들어갔다. 새로운 알바생이 계산대에 서 있었다. 젊은 여학생이었다. 어서 오세요. 할머니는 옛날처럼 음료 코너로 갔다. 그리고 바나나 맛 우유를 집었다. 과자 코너에서 초코파이를
김밥 코너에서 삼각김밥을 계산대로 가서 물건을 내려놓았다. 민우야, 이거 사줄게. 제가 살게요. 할머니, 아니야. 오늘은 내가. 할머니는 계산을 했다. 그리고 물건을 받아서 민우에게 건넸다. 너 먹어. 할머니가 먹으세요. 나는 괜찮아. 너 먹고 힘내. 민우는 우유를 받아들었다. 그리고 빨대를 꽂아 한 모금 마셨다. 맛있어요. 그치? 할머니는 민우가 우유를 마시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봤다. 마치 준영이를 보는 것처럼. 편의점을 나와 다시 벤치에 앉았다. 할머니, 이제 새벽에 안 나오시죠? 응, 이제는 안 나와. 집에서 편히 자. 다행이에요. 할머니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다. 근데 말이야. 매일 새벽 3시가 되면 여전히 눈이 떠져. 습관이 됐나 봐. 그래도 나오시진 않잖아요. 응, 그냥 침대에 누워서 준영이를 생각해. 그리고 기도해. 준영이가 하늘에서 편히 쉬기를. 그리고 나도 남은 시간 잘 살 수 있기를. 민우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할머니는 잘 살고 계세요. 정말 잘. 고마워. 두 사람은 오랫동안 벤치에 앉아 있었다. 별을 보고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있었다. 그리고 민우는 깨달았다. 할머니에게 새벽 3시는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사랑의 시간이었다. 아들을 향한 영원한 사랑의 시간. 비록 준영이는 이 세상에 없지만 할머니의 마음속에서는 영원히 살아있었다. 매일 새벽 3시마다 할머니와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하는. 그리고 이제는 민우도 그 시간의 일부가 됐다. 할머니의 새로운 가족으로, 새로운 희망으로. 민우야. 네, 너를 만나서 정말 행복했어. 내 인생의 마지막 선물 같아. 저도요. 할머니. 할머니를 만난 건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에요. 할머니는 민우를 꼭 안았다. 사랑한다. 우리 민우. 저도 사랑해요. 할머니. 별빛 아래 두 사람은 오랫동안 그렇게 껴안고 있었다. 과거와 현재, 슬픔과 기쁨, 이별과 만남이 모두 섞인 포옹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할머니는 느꼈다. 준영이가 미소 짓고 있는 것을. 하늘 어딘가에서 어머니가 행복한 모습을 보며 기뻐하는 것을. 괜찮아, 엄마. 이제 괜찮아. 준영이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들리는 것 같았다. 할머니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깊은 평화를 느꼈다. 20년 만에 진정한 평화를.